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뉴욕 증시가 밀려도 우리 지수는 갑니다. 오늘도 양지수 뒷심을 발휘해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오늘 오후장 들어서 매수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확실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선방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오늘 분석해보면서 내일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주식 투자 전문 엔지니어입니다.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서 왕이 될 만한 종목만을 골라주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이 끝날 때마다 유망주 골라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함께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옆으로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화면에다가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QR 방법이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이준기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2월 26일 수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뒷심이 강한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올라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은 따라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올해 우리 시장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강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장이 올라갈 때 혹은 이더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세계적인 불명예를 아는 바 있죠. 저 멀리 있는 베네수엘라랑 좀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던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미장으로 옮겨 나가셨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좀 그동안 흐름을 되짚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8월 때 많이 하락했죠. 물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하락폭이 더욱더 컸고요. 8월 당시 엔캐리트리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담보를 갖고 있던 현물 주식이 반대 매매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급락 어디까지는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정말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보다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12개월 선의 EPS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더해서 12월 초에 슬슬 시장이 저점 잡히고 턴어라운드를 보일 시점에 우리나라만 터진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계엄 이슈죠. 그때 우리나라 증시는 한 번 더 굴을 파고 내려가면서 지하 저 밑까지 도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펀더멘탈보다 급락이 크게 나왔던 엔캐리트리 청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체력적인 부분보다 좀 과하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증시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후 계속해서 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는 박스권 단기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1월, 2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 더해서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8월 달에 급락, 그리고 12월 초에 두 번째 급락, 이렇게 급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해왔던 기관,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던 현물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는 힘들지만 외인 기관은 이런 것들을 만회할 기회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파생, 선물 시장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때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외인 기관은 열심히 선물 시장에서 저평가된 선물을 사 모으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지수를 선물 시장에서 끌어올리게 되면서 그동안 손실 봤던 것들을 선물 시장에서 메우게 되면서 3월 달에 남아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제 조만간 헌재의 탄핵,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중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현물 시장에서 많이 손해를 봤던 외인 기관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 불확실성 이벤트를 가지고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는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네. 소위 말하는 나도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나만 소외되는 뭐랄까 이런 공포감? 이런 거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 Out. 좀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학교나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만약에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렸을 때 교실에 가면은 요즘 뭐가 유행하더라. 우리 반에 나 빼고 이거 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만 없으면은 나만 혼자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 있죠. 그런 게 바로 포모입니다.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다.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만연하게 조성이 되면서 쭉쭉 올라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8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을 당시에 그때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 부분까지 코스닥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최근 5월 동안 외인 기관은 계속해서 방향성의 엇박자를 타고 있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가 좌우로 크게 상하로 좀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 오늘 같은 시장인데요. 방향성은 없고 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옅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런 불확실성한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미국보다 좀 많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소위 좀 쉽게 말씀드려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어디까지나 외인 기관이 주도해왔던 시장이 8월, 12월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외인 기관이 주도하는 좀 전형적인 반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 이런 반등 장세는 이제 한번 한풀 꺾이고 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오히려 상저하고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더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굳이 올라온 시점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달려들 필요는 없고요. 앞에 한풀 꺾일 때 그때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신다면 주식으로 돈 벌기 이렇게 쉽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좀 어렵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가격대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주식에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쉽게 돈을 버시는지 제가 설계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목부터 앞으로 유망한 섹터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종목 2월 달에 원전 강조 드렸죠. 3월 달에 뭐가 올라갈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자, 다 모두 2월 말 현재 이번 주 준비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편하게 오셔서 이렇게 내가 주식을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제가 판 다 만들어 드리고 깔아 드릴 거니까 소액이 됐든 쌈짓돈이 됐든 목돈이 됐든 편하게 오셔서 저랑 같이 돈 많이 벌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도 남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돈을 크게 드는 것보다는 좀 더 시장의 이슈를 보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까지 AI, 로봇주가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섹터들의 조정을 받고 있고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 기술주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하루에만 10%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I 관련된 기업 올라오지 않는 게 정말 많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략주 들고 와 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공략했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 그리고 공개가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전 그 전에 여러분께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 여전히 매수 하나 말씀드렸고 급등 나오게 되면서 30% 가까운 26% 상승세를 그렸고요. 해당 종목은 7,000원 밑에서 5일선 꺾일 때 여전히 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렸던 에어리언 같은 경우도 단기 피크 찍고 나서 이때 단기 수익 청산 다시 한번 매수 자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또 G투파워도 마찬가지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14% 찍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면요 쭉 들고 가시는 건요 이미 1월 초, 1월 중순 그때 들어오신 분들 쭉 들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내가 지금 어떤 종목 새롭게 들어간다면은 쭉 들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한번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매수. 기계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현재 시장의 성격과 그리고 매매 성격 그리고 현재 종목들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은 해당 종목 갖고 있는 이슈, 모멘텀, 기술적인 자리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다 어려우시죠? 제가 다 한 판을 더 만들어 드리고 또 종목, 섹터 짚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도 여러분들 분명 속을 썩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도 시장의 시점만 잘 만나고 가격만 잘 만나서 공략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 금쪽이가 아니라 정말 좋은 효자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문가가 보는 관점 그리고 주식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관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앞으로 2월 잘 마무리하시고 3월 본격적인 시장 올라오든 꺾이든 올라갈 종목은 이미 시장에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 외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에 또 마저 오늘 시장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올해 시장 이렇게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갈수록 우리 지수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목표가가 열려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 지금이라도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 3월 달도 잘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잠시만 기다리고 바로 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상승을 어떤 섹터가 이끌었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2차 전지주는 또 퐁당퐁당 장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밀리더니 오늘은 상승을 해줬고요. 또한 관세와는 무관한 섹터, 인터넷주 그리고 개인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오늘 전문가님께서 집중해서 보신 섹터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섹터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빠르게 돌고 도는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적어도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 우리가 좀 이슈를 미리 파악해 둔다면 혹은 자리를 알고 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공략할 때 좋은 도움이 되겠죠. 일단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주도 섹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정도 사이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뚜렷한 섹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그 섹터 안에서 몇몇 종목군들만 선택을 받아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전반적인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뚜렷하게 상한가로 거래대금 집중되는 종목 섹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크게 올라온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월 달에 헌재 결정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 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먼저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페24, 그리고 삼화전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세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페24 볼 텐데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동영상 플랫폼, 최근에 유튜브 쪽에 해당 기업이 쇼핑몰을 입점하게 되면서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실적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결된 여기 보이시죠? 전자결제 관련주가 덩달아 오는 카카오페이 종목이 따라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카페24가 이제 이러한 호재와 더불어서 전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매년 흑자를 기록하거나 그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해당 종목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바로 카페24가 오늘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페24는 유튜브에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이런 수익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섹터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결제할 때 뭘로 합니까? 전자결제라죠. 덩달아 오른 게 카카오페이. 근데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카카오뱅크 오늘 모두 덩달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은 쭉쭉 올라갔었는데 반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특히나 앞으로 금리 인하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닥에서 머물러 줬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수, 키맞추기와 덩달아서 바닥 구간에서 올라와주는 키맞추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같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장중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젤렌스키가 미국과 이제 휴전 협정을 함에 있어서 러시아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젤렌스키의 입장차 때문에 살짝 틀어질 뻔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의 절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장중에 한번 틀어졌다 뉴스가 나왔다가 또 잠정 합의 뉴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일 날에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 뉴스가 본격적으로 실체화되는지 이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가 기대감이 고조가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두 번째 항목 보이신 삼화전자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페24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여기 보시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종목은 오늘 거래 대금이 3천억이나 집중이 됐습니다. 아쉬운 거는 해당 종목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는데 이 종가가 상한가로 안착하지 못한 부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오늘 이렇게 방향성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또 만들어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장중에 여기 보시면요. 오늘 고가가 69,700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심리적인 매물대로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7만 원 라인대를 거의 오늘 딱 찍지 못하고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상단에 7만 원이라는 심리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라운드 피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종목은 눌림 나온 거 확인하시고 혹은 분봉상에서 눌림 나온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때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권장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현재 시장의 순환매 흐름이라는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 튀면 좋겠지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장중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이전에 한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12시 때 종목선언 라이브 진행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 거의 한 2배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럼 다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삼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자체가 히토류 혹은 수소차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히토류로 분류됐던 세노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해당 종목은 여기 보시면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찍고 느닷없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랫꼬리, 윗꼬리 모두 달면서 단기 고점 기록하는 주황 색깔 선 보이시죠? 이 선 가격대가 3,245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가 말라 있다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장대 양봉 캔들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한 것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 주가 관리형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아랫꼬리가 없는 이렇게 윗꼬리만 달린 캔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나온다면 급등 이전에 본격적인 매물대 테스트 성격이 강한 캔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 터지면서 거래 많이 실리면서 아랫꼬리, 윗꼬리 모두 달린 경우에는 이때 거래 많이 터졌으니까 이때 캔들의 고가 부근 주황 색깔 선이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여기 상단에 있는 회색깔 선이 일봉상에서 120 이평선, 그러니까 최근 6개월간의 평균적인 가격대 흐름입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항대가 강하겠죠. 해당 구간대를 뚫었다가 다시 한번 120선을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뚫었다가 올라가다가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여기 있는 120 이평선, 최근 6개월간의 평균 가격대를 장중 돌파 시도 이후에 오늘 장대 양봉 대량거래 터지게 되면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에서 음봉 나올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만약에 28일 날에 만약에 이제 현재 우크라와 미국이 온전하게 합의를 마치고 난다면은 3월 달에 해당 종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3개월 전쯤인가요? 그때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인 지배 구조를 이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소차 육성에 나서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은 수소차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 삼화전자는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매물대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위로 안착해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대량 거래에 아랫꼬리, 윗꼬리 모두 달렸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랫꼬리, 윗꼬리 모두 달린 장대 양봉은 주가 관리 성격이 강합니다. 추가 하락보다 오히려 주가가 며칠 횡보할지언정 밑보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카카오페이입니다. 해당 종목은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중국 측에 해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한번 상가가 터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많이 빠졌던 이후로 다시 한번 열심히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이런 카카오 그룹주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기관이 좀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뚫지 못했던 고점을 이렇게 오늘 뚫게 되면서 최근 한 6개월 정도 기간 따져봤을 때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 기관이 많이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터졌던 거래량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썼는데 거래량 비교해 볼게요. 여기 터졌던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 얼마죠? 오늘 170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때 터졌던 거래량은 얼마죠? 자그마치 거의 한 800만 주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높아요. 이 말은 뭐다? 해당 종목은 추후에 만약 조정 없이 좀 슬쩍슬쩍 올라간다면 이때 아직 나오지 않은 잠재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30%, 40% 먹기 위해서 끌고 가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만약 올라간다면 눌림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추이를 보시면서 다시 공략 시점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상 플랫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여기 앞 보셨던 전자결제 관련 종목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섹터가 올라가기 위해선 반대로 다른 섹터는 떨어져야 돈이 흘러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아직까지 좋지 않고 3월 달에 큰 정치적인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1월, 2월에 올랐던 섹터보다 우리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은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혹은 인프라, 원전, 신재생 이쪽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반대로 최근에 또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시 고개 들고 있죠. 이런 섹터는 앞으로도 로봇, 휴머노이드가 부각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니까 3월 달 아직 바닥에서
머무르는 낙폭과대주, 또 실적 나온 종목군들 혹은 앞으로 호실적 기대되는 개별 종목에 한해서 공략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어렵다 하신다면 제가 다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월말에는요,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매보다 다음 달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이제 한 2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3월 달에 저랑 같이 상한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같이 준비해 나가시면서 조금 이틀만 참으면 여러분들 3월 달 되자마자 여러분들 계좌에 30% 이상의 수익률이 꽂힐 수 있습니다. 주식은 공격적인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참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잘 참으시고 저랑 같이 50%, 70%그 이상 올라가는 종목 3월 달에 저랑 같이 잡아보시 바라면서 잠시 후에 기법 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쭉 주도해주는 섹터가 부재한 요즘 시장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좋았던 섹터를 내일 바로 보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섹터 내에서도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선별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 방송은 월, 화, 수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만 또 매일매일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 함께 선별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매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 딥시크 이슈 이후에는 처음으로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1월, 2월 달에 계속해서 이런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작년 8월 달이죠. 그때도 아마 좀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엔비디아도 크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점에서 크게 올라지면서 주가를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AI, 로봇 시대가 좀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고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열심히 매수가 들으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늘 주가는 선행합니다. 우리가 멀었다고 할 때가 아니라 좀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불가능하다 말했던 전고체도, 전고체 배터리도 현재 중국시에서는 2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연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에는 로봇, AI 이쪽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결정지을 수 있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장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사실상 이런 실적 자체는 그동안 떨어지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고 못 나고를 떠나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때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중국 측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계속해서 중국 측으로 고성능 반도체가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엔비디아 측에 AI용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출 상한을 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발언이 되었었는데 언제 한번 또 이런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다. 앞으로 현재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던 만큼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게, 길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은 어디까지는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방향성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어차피 올해는 로봇, AI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관련된 섹터 종목군을 갖고 계신 분들 손실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동안 저점에서 500%, 600% 올라간 종목, 올라간 건 올라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심리 잘 멘탈 관리해 나가시면서 연말까지 저랑 같이 적어도 한 3자릿수의 수익률을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괴롭다, 좀 걱정이 많이 들어서 좀 조언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공부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상담 받아보시면서 잘 멘탈 잡아가시면서 3월달 많은 수익 챙겨가시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공략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해당 부분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라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릴 때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부분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장세는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올라서 샀는데 다음날 빠집니다. 다음날 빠질 수 있지 뭐. 다음날, 그 다음날 이틀째, 3일째가 되는데 쭉쭉 빠집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하루에 만약에 오늘 수요일 날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내일 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일은 빠집니다. 내일은 새로운 종목이 또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장세가 순환매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할 때 현재 장세가 어떻다라는 게 지금 장세, 순환매 장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 지수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죠. 방향성은 위입니다. 상방이죠. 그런데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반등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등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혹은 기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부분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관점이 좀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반등장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섹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1월, 2월에 강세를 보였던 로봇 AI가 되는 겁니다. 아직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3월 정치적인 이슈를 해소하고 나서 눌림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어차피 시장은 올라간다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군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눌림 나올 때 들어가시고요. 또 이제 1분기 지나서 아니면 또 3월 달에 올라갈 종목, 섹터 많습니다. 그만 공략하셔도 여러분들 계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노심초사 마시고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려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종목을 골라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것이 종목의 힘, 바로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강한 종목 매수해야죠. 어떤 테마주를 매매할 때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섹터 내에서 거래대금 터지거나 아니면 해당 섹터가 개장하자마자 만약에 뭐 10% 이상 올라가다던가 아니면 15% 이상 올라가다던가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퍼센티지 중요합니다. 오늘 몇 프로 올랐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거래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대금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좋지만 우리가 거래대금이 빵빵히 터지면서 호가가 가득 차 있고 너도 나도 사고 싶어 안달나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종목을 매수하시고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야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사야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시장을 분석할 때도 틀리지 않고 정답에 근접하면서 시장에 최적화된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거래 대금의 금액,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종 쭉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조금 오르든 하락하든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라면은 좀 많이 거래 대금 터졌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 나오면서 너도 나도 매수하고 싶어 안 달랐던 종목군들 기준을 봤을 때는 200억, 300억이 아니라 적어도 1000억은 최소 1000억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슈입니다. 모멘텀. 3월 달에 대표적인 모멘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HLB그룹의 FDA 신약 승인 가능성. 두 번째로 3월 달에 체코의 원전 수주 본계약 가능성. 또 이제 세 번째로 3월 달에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립니다. 이 따라서 배터리 관련주 우리가 유심히 봐야겠죠. 세 가지 이슈가 바로 관련된 종목군들, 섹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이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슈, 모멘텀이 없다면 모든 종목군들은 사실상 호재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는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경제활동 하시는 거 아니죠? 주식을 팔고 내가 비로소 현금화를 해야 갖고 있는 현금으로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을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이것은 내가 단순히 해당 기업의 의결권에 행사한 것뿐이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떨어진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재료, 이슈, 모멘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실적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은 이슈, 모멘텀 없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해당 이슈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터질 수 있는 것인지, 불확실성이 좀 낮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이번 2월 끝나고 3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이슈 꼭 기억하시면서 관련된 종목군 저도 포트에 아직 없다면 하나씩은 미리미리 넣어두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T입니다. 트렌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께 로봇, AI 그리고 이와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대표적으로 뭐 고체 사항물 연료전지, 원전, 전력기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뭐가 가장 인기가 있고 뭐가 앞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좀 더 각광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의 트렌드가 되겠죠. 그리고 기술력은 해당 종목이,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8년 만에 한수원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기 더해서 한수원에 독점적으로 원전 관련된 개침, 장비를 납품하는 우리기술, 이런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술력이라던가 아니면 부품 갖고 있는 독점적인 위치, 시장 점유율, 경쟁력, 진 장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국내 최초, 혹은 국내 유일, 혹은 세계 최초, 혹은 세계 유일, 혹은 독점,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인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시장에 최적화된 주식을 사는 거고,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IT, 3가지 조건이다 말씀드렸고요. 시장은 늘 변하지만 강한 주식, 인기 많은 주식, 대세 흐름을 탄 주식은 시장이 아무리 급락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피트 조건에 맞는 종목 발굴법을 여러분들께 기법 4가지로 쉽게 제가 반출했고요. 이 기법서 4가지 중에 여러분들 2가지만 여러분 것을 만드셔도 매수하셨을 때 타점만 잘 잡는다면은 저 50%, 60% 혹은 3자릿수 올라간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군 위주로 공략해서 큰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 찍고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많이 돈 벌어 가시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이런 피트를 응용해서 만든 부메랑 기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AI 시대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챗 GPT 정말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AI 로봇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 AI 섹터 내에서도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저희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저희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준기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트 기법을 이용한 또 부메랑 기법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 대량 거래, 터진 캔들, 또 위아래 꼬리에 달린 캔들은요,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주가의 관리를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캔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부메랑 기법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3번째, 주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형성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상한가 같은 캔들은요, 저절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만큼 장대 양봉, 상한가 캔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주식 실력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선 상한가 같던 종목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나우 아이비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가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일봉상에서 당 저점 찍고 반등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 거고, 해당 캔들의 종가 선 쭉 그어보시면 빨간 색깔 선 밑에서는 매수,
올라왔죠? 또 지지 흐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빨간 색깔 밑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기준봉 기준으로 이렇게 종가와 시가 라인 밴드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다시 한번 종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빨간 색깔 지지 흐름 보입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틀 연속 반등 나올 때 10% 이상의 상승세 흐름을 기록해 줬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봉을 표시하는 이유는요. 모든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런 기준봉은 우리가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 시세를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중요한 가격. 마크를 하는 겁니다. 시가 또한 동시효과에서 가장 많이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 종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해당 종목은 세명전기라는 종목이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고점을 뚫는 상한가, 장대 안목 나왔죠. 돌파 이후에 종가, 시가 부근에서 빠졌다가 종가 부근에서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고 또 시가 지지하다가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이 나와줍니다. 이러한 흐름. 여러분들이 기준봉만 찾아서 기준봉의 종가, 시가, 밴드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 스킵, 다음 좀 볼까요? ICTK, 양자 관련주죠. 해당 종목 여전히 이슈, 모멘텀 살아있습니다. 자,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가격대, 이때 단기 고점 찍고요. 단기 고점 찍었다가 여기 음봉 나오면서 다음날 장대 양봉 나오면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을 뚫습니다. 해당 캔들의 종가, 여기 기준 피크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죠. 해당 기준봉의 시가, 빨간 색깔 선 보이실 겁니다. 빨간 색깔 선 다시 한번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색깔 기준봉의 시가, 종가, 밴드 안에서 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해당 종목 ICTK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 선 위로 올라서거나 아니면은 일봉상에서 20선, 이평선 지지 흐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빨간 색깔 라인 뚫고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또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역시나 해당 종목도 기준봉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해당 종목은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액면 분할의 전인데 이 전에 이제 가격대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가격대를 찍고 많은 분들이 떨어졌네. 사볼까? 빠지죠. 사볼까? 빠지죠. 사볼까? 빠지죠. 사볼까? 빠지고. 사볼까? 빠지고. 정말 지옥에 나온 종목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기준봉을 잡는 겁니다. 한번 주가가 월봉상에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단기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월봉상에서 캔들의 시가, 종가, 해당 캔들 같은 경우는 종가, 빨간 색깔 선을 쭉 그어보시면 빨간 색깔 선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전에 일봉상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원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아니고 바로 이때 캔들의 기준봉을 잡고 시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출발점, 그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물릴 일도 없고 여러분들 마음 속썩일 일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ENC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을 먼저 기준봉을 찾으시고요. 해당 기준봉의 종가 빨간선 그어봅니다. 주가 올라갔다가 지지선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빨간색깔 선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고점 부분까지 급등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준봉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은 해당 종목군들은 언제든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스트소프트 해당 종목 월봉상에서 고점을 빨간색깔 선을 쭉 이어보시면 돌파 실패. 통상 주식에서 세 번째까지 돌파가 실패한다면 네 번째까지는 암묵적으로 돌파가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월봉상 시세가 시작이 되죠. 시세가 시작됐던 캔들의 종가, 시가를 줄을 그어보자 말씀드렸고요. 이때 줄 그어보시면 대략 15,000원 언저리 됩니다. 해당 구간대를 치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쭉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한 세 자릿수 이상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 상한가 갔던 캔들, 단순한 상한가가 아니라 주가 하락하고 있다가 추세를 강하게 돌리는 상한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찾으시면은 해당 캔들의 시가, 종가, 밴드 안에서 여러분들 손쉽게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메랑 기법 통해서 저랑 같이 현재 시장 같은 순환매 흐름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 트래킹 기법 LRG 넥스원도 이때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해줬고요.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저점 찍고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때 대량 거래 기관 트래킹 기법이 적용됐고요. 거래대금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상향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섹터 자체도 좋았고 차트 위치도 좋았고 수급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쭉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나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돌고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웠을 텐데 제가 오늘은 딱 한 종목 이 종목은 좀 공략하면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방송에서 그동안 공개해 드렸던 종목군들, 직장인분들 여전히 매수 유효합니다. 미리미리 담아가셔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월, 다가올 3월 미리미리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 지키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공략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메랑 기법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메랑 기법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작년에 2차 전지 매수하셨다가 아마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메랑 기법 직접 적용을 해서 또 투자의 기준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이 기법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에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방송 시간 중에만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금 보셨을 때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 대응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전문가님께서 챙겨오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 다 잘하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대형주 말씀드릴 거고요.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많이 다시 좀 추웠죠.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까지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최근에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수출 호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발생되는 거래량이 15만 주입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충분히 형성되어주고 있고요. 오늘 해당 종목 이제 기관계가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신, 연기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가격대 8만 원 라인대 보이시죠? 8만 원 라인대 여기서도 해당 구간대 가격대에서 그동안 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 다시 한번 8만 원 매물대를 뚫고 오늘 기관이 대량 매수해줬기 때문에 해당 종목 눌림시 공략하신다면은 이전에 고점 부분까지 1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8만 4천 원 이하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라운드 피어가 부근 10만 원 부근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전에 저점 라인 7만 5천 원 가격 제시해드리고 오늘 공략주 경동나비엔이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경동나비엔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 7%가량 상승 마감을 해준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눌림목 공략으로 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로는 8만 4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경동나비엔 내일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캔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한 최근 사칭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안내드리고 있는 방법 이외에는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님 사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